태종 1418년 5월 30일 여색만 밝힐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치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어 속만 썩히고 있는 양녕대군에게 상소를 받자 큰 충격을 먹는데, 전하의 심려는 다 궁중에 드리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하여 이를 받아들입니까? 신의 여러 첩을 내보내어 곡성이 사방에 이르고 원망이 나라에 가득하니 어찌 스스로에게서 반성하여 구하지 않으십니까? 태종은 정실부인 원경왕후 민씨에 슬하 사남 사녀를 두었으며 양녕은 사남 첫째로 태어났는데, 하지만 이제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된다. 이제를 얻기 전에 세 아들을 모두 요절하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소까지 바꿔가며 키우게 되고, 걱정과 다르게 잘 자라 적장자 원칙으로 11살의 세자가 된다. 태종은 세자를 유능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문을 중요시 여겼는데 삼정승에게 세자의 학문을 가르치게 한다. 어느 날 태종은 양녕대군에게 문제를 내지만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데, 많은 정성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학문에 흥미도 없어하고 늘지도 않아 크게 실망한 태종은 세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환관에게 태형으로 다스리는데, 태종은 세자가 학문에 더 열중하기를 바라며 환관을 붙여 24시간 감시하지만 그럴수록 양녕은 학문과는 점점 멀어지고 활쏘기와 매사냥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양녕 이제는 명나라 공주와 혼인시키려 했지만 아쉽게 성사되지 않고 김한노의 딸과 혼인을 한다. 조선은 명나라 황제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매년 사신을 보내는데, 이번 사신길에 양녕을 같이 명나라로 보내고 황제의 제사를 지내는 행사에 참석해 관복을 안 입었다는 이유로 국품석 말단 자리에 배치가 되자 양녕은 당당히 황제에게 자리 교체를 요구했고, 황제는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다. 명나라에서 태종의 후계자다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돌아오자 태종은 크게 기뻐한다. 이번 사신 일행의 사람 수가 내가 다녀왔을 때 2배나 되는데도 한 사람도 근심을 끼친 자가 없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태종을 분노하게 하는 사건이 터지는데, 양녕은 나이가 들면서 이성에게 눈을 뜨자 여러 기생들을 만나고 다니고 심지어 기생 봉지란을 궁궐 안으로 들이게 되는데, 조선의 세자가 기생을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궁궐로 들인 양녕을 보고 열이 받은 태종은 봉지란을 감옥에 가두자 양녕은 며칠 동안 시금전폐를 하면서 태종에게 반항하자 세자가 몸이 상할까 걱정되는 마음에 봉지란을 풀어주고 비단까지 내려준다. 태종은 자신이 만드는 조선의 불필요한 인물들과 가족들을 처단하는 비정한 왕이었지만 자식 사랑은 남달랐고, 특히 양녕대군을 무척 사랑했는데 3명의 아들을 잃고 만났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었다. 하지만 양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지 봉지란 사건 후에도 기생들을 만나는 일이 잦았으며 학문은 점점 멀리하고 태종에게 들키지 않게 개구멍을 만들어 다닐 만큼 유흥에 빠지는데, 주위에 양녕을 유혹하고 아첨하는 무리가 많이 생겨 세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양녕에게 향락을 누릴 수 있도록 부추긴다. 태종은 세자 소식을 알게 되고 아첨하는 무리들을 처벌하자 양녕은 또다시 단식투쟁을 벌이는데, 마찰을 빚는 부자의 모습에 원경왕후 민씨는 중재에 나선다.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아버지께 노여움을 끼치느냐. 밥을 들도록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사냥과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금지했던 태종은 양녕이 엄행을 어기자 폭발하고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는데, 세자의 마음은 반드시 그 자리를 좋게 믿고 있는 때문일 것이다. 만약 과연 뉘우치지 않는다면 종실에 어찌 적당한 사람이 없겠는가. 태종은 세자가 사고만 치고 다니자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이도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충녕은 양녕과 달리 공부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칭송이 자자했는데, 태종의 경고와 동생이 세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양녕은 학문에 정진하고 세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자 국정 운영을 양녕에게 맡기는 등 양이 계승에 박차를 가하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터진다. 1417년 구종수에게 미모는 물론 재능까지 뛰어난 여인 어리 소식을 듣게 되고, 호기심이 생긴 양녕은 직접 찾아가 선물을 주는 등 마음을 표현하는데 심지어 세자궁 안까지 불러들인다. 그렇게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하지만 어리는 사대부의 첩이었고 양녕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녀와 만남을 이어간다. 이 사건은 유교에 있어서 큰 문제를 범했으며, 그것도 한 나라의 세자가 사대부의 첩과 불륜을 저지른 것은 왕실을 먹칠하는 일이었다. 단단히 화난 태종은 어리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국문을 하고 참수형까지 시킨다. 양녕은 반성문을 쓰면서 술, 여자를 멀리할 것을 다짐하는데 그것마저 지키지 못하고 장인 김한로에게 도움을 받아 어리를 세자궁으로 불러들어 아이까지 낳는다. 더 이상 참지 못한 태종은 어리를 쫓아내고 세자를 외출을 금지시키는데,
양령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상소를 올리자 태종은 결국 양령을 폐위시킨다. 세자 이제를 폐하여 광주에 추방하고 충녕대군 왕세자를 삼았다. 태종은 더 이상 정치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양령이라는 군호를 내려주고 도성과 가까운 경기도, 광주로 유배를 보낸다. 양령은 폐세자 이후에도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가고 태종에게 병든 매를 바치며 남의 첩을 빼앗으려 하는 등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술, 고기, 배를 자주 내리고 어리까지 보내는 등 아들 바보의 모습을 보인다.